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오늘은 특수 꿈나무님께서 질문해주신 특수교육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도 줄고 TO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임용을 본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습니다. 만약 저보고 다시 임용을 보라고 한다면 전 아마 100% 떨어졌을 것 같아요.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고 저도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근데 임용 공부에 관한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현장에 관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직업으로서의 특수교사의 미래나 특수교사 임용 TO는 아직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매년 4월쯤이 되면 특수교육 통계와 관련된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공문들을 토대로 매년 전국 특수교육 통계 자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2019 특수교육 통계라고 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9학년 자료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꾸준히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폭도 꾸준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증가는 하지만 작년 대비 증가의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라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자연히 특수교사 TO도 조금씩 늘어나겠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시와 시골 학교의 특수학급 또한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도시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정원을 초과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 시골 학교에는 점점 매년 폐급되는 학교가 생기는 중입니다. 저 역시 도시에 있을 때는 최고 인원이 6명인데 그 이상이었던 8명일 때도 있었고 많게는 최고 12명까지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학부모님들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신규 때만 해도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낙인처럼 생각되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더라도 특수학급 입급은 꺼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나마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도 있겠죠. 옛날에는 특수교사가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가정에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다반수였다면 요즘에는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진학이나 입학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빠른 부모님들은 빨리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더 빨리 받길 원하고 학교 밖 치료 지원에 관련돼서도 오히려 저보다 특수교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권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에 비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수학급이 더 필요하고 특수교사도 더 필요하지만 학교 내 교실 확보 부족과 돈의 예산 부족으로 쉽게 늘리지는 못하는 실정이에요. 예산은 있지만 학교 내 여분 교실을 마련하지 못해서 증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간에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초등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면 여분 교실이 더 생길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특수학급이 한 학급이었던 학교도 점차 두 학급, 세 학급으로 늘지 않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즉 교육청 안에도 특수교사의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꿈나무들에게는 좀 생소한 자리일 수 있겠는데요. 특수교사로 임용이 합격되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만 발령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도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냐?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해요. 특수 업무 장학사님을 도와서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순회 교육도 합니다. 사실 특수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해요. 일도 많고, 그리고 6시 퇴근에 방학도 없거든요. 처음에는 지원청당 특수교사가 한 명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일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점점 그 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어떤 자리에는 특수교사가 2자리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많게는 3자리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분담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교육청 특수자리가 조금은 수월해지긴 했어요. 힘든 자리긴 하지만 그 덕에 특수교사 TO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덕분에 학급이나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한 자리인 지원청도 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이시거나 혹은 특수교육과 진학을 희망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과를 졸업하고 나면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임용이 잘 될까? 하는 것이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사범대 중에서는 아직은 임용률이 높고,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임용 TO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특수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교과목과 비교한다면 충분히 희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꼭 임용 합격만이 길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 자격증이 생겨도 학원이나 과외, 뭐 그 이외에 이게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직업이. 그런데 특수는 좀 더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치료 지원에 따른 늘어나고 있는 치료실이 그것입니다. 여전히 시골에는 치료실이 많지 않아서 일부러 도시권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꼭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언어치료나 놀이치료 혹은 인지발달 치료를 받는 경우도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현재 아직 부족한 것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를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런 방과 후 학원 같은 것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했지만 석사과정은 일부러 상담 자격증을 땄어요. 상담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어치료 관련해서 편입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특수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수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직업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수교육 전망에 대해서 현장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만약 특수교사 TO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게 제 적성에 맞질 않으면 즐거운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용을 꼭 치지 않아도 긍정적인 관심이 있는 특수 꿈나무들이라면 적성에 맞는 업종이 정말 다양하고 오히려 더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결론은 열정입니다. TO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관련 업종으로 자리를 잡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특수교육의 전망은 밝고, 그리고 이 특수교육 자체가 블루오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우선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특수교육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